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산 가스가 공급 중단되면서 유럽의 몰도바라는 국가에서 나무 땔감을 안내했다는 소식입니다. 참 2024년에 나무 땔감이라는 게 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 1968년부터 50년 동안 유럽에 공급되어 오던 러시아산 가스가요. 1월 1일 새해 첫날에 끊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나가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 계약을 우크라이나가 갱신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이야기가 생겨나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가스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몰도바의 일부 분리주의 지역에서는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전 8시부터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으로 유럽, 체코, 헝가리 그리고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몰도바 등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전했고요.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맺은 계약에 따라서 2022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도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에 가스를 공급해 왔었지만 우크라이나 측에서 먼저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요, 러시아산 가스를 통과시켜주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 추가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이 주요 유럽연합의 회원국 대부분들은요, 노르웨이와 러시아산보다 30%에서 40%가 더 비싼 미국 쪽으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선을 대폭 전환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천연가스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루트를 다양화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러시아가 반러시아 성향의 지금 몰도바 중앙 정부를 일부러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의 관계성에 러시아가 얼마나 깊숙이 연결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사이기도 합니다. 시장에 또 변동성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스 공급 중단 사태가 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느냐라고 한다면 가스값 때문이 되겠죠. 이 우크라이나 가스관을 경유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끊기게 되면서 가스 가격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런던 IC 거래소에 따르면요. 현지 시간 2일부터 유럽 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 시장에서 2월 물이 메가와트 시당 50유로 정도가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전날보다 3.66%가 오른 수치라고 하고요. 한달 가격이 51유로까지 크게 오르면서 2023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을 다시금 경신하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중순쯤부터 사실 꼼짝되기 시작했던 유럽 가스 가격이었는데 같은 달 30일부터 이날까지 휴일을 제외한 3거래일 연속 올랐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가스관 계약을 통해서 그동안 러시아 천연가스 운송 협정이 계속되어 왔었는데 그것이 지난달 31일로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 영향을 새해부터 받아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러시아산 운송 중단이 유럽연합의 전체 가스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은 5% 정도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유럽 곳곳에 기온이 급 강하를 했고요. 또 난방 수요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가스관 차단 때문에 직접 영향에 놓인 국가들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헝가리, 슬로바키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를 잇는 트랜스 발칸 가스관을 활용하고 있는 각종 국가들이 그 영향권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튀르키예나 루마니아 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라 있고요. 또 아울러서 러시아산에서 사실상 완전히 탈피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노르웨이 그리고 카타르 등에서 아예 LNG 수입을 더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까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LNG는 사실 천연가스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가격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스값이 오르게 되면 물가가 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향후 발표될 미국의 CPI나 PPI 같은 물가 지표를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테슬라 이야기 조금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연간 인도량이 처음으로 감소를 했죠. 하지만 월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론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이야기나 조금 더 살펴봤더니요. 테슬라가 작년 4분기에 약 49만 5천 대의 차량을 인도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이기는 했습니다만 월가 전망치에는 못 미치고 또 주가가 6%까지 빠지기도 했던 그런 실적의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앞으로 신차와 로보택시를 출시할 것이라는 점을 들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그리고 ESS나 로봇공학과 같은 여러 세대에 걸쳐 있는 성장 기회를 테슬라가 앞두고 있다는 점을 월가에서는 짚어주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낙관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주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애플 이야기도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최대 16만 원까지 싸게 드린다라는 이야기를 중국에서 애플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애플이 새로운 발표를 한 것은 좀 이례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1월 4일부터 7일까지 중국에서 최대 800위안, 그러니까 약 16만 원 정도를 가격 인하해서 판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애플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아이폰 16 시리즈 최신형 시리즈를 포함을 해서요. 맥북, 아이패드, 그리고 애플워치나 에어팟, 애플 펜슬과 같은 애플의 대부분 제품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할인폭이 가장 큰 제품은 맥북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폰 16 시리즈까지 할인 대상이 되면서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0위안, 우리 돈으로 10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기본형 120만 원, 프로 모델은 160만 원부터 가격이 시작된다라는 점까지 오늘 기사에서는 짚어줬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인하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중국 시장에서 애플이 계속해서 점유율을 잃고 있습니다. 이 점유율을 다시금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춘제를 앞두고 중국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유인을 제공하려는 전략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매체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갑작스러운 이 가격 인하 개시는 비록 할인폭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했고요. 또 애플이 춘제를 앞두고 판매 실적을 끌어올리려고는 하지만 중국산 휴대전화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크게 이점을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 시장에서는 화웨이나 샤오미, 그리고 중국 내 브랜드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애플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